오늘날의 트럭들은 보증이 만료되는 날 고장나는 휠 달린 스크린입니다. 그들은 고장난 센서에 굴복하는 신기루 같은 존재지만 구식화를 혐오하는 철권 엘리트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강철이 시간과 협상하지 않던 시대에 단조된 15마리의 야수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생존 도구로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지형에서 어떤 현대 경쟁자도 굴욕을 줍니다. 시작하자. 15번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트래블렛. 국제 하베스터 트래블렛의 경단함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터내셔널 하비스터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고 농기계와 중장비 건설의 거인이었습니다. 승용차 제조를 결정했을 때 도로용 차량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트랙터와 중장비 트럭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트래블렛은 진정한 4도어 더블 캡을 갖춘 최초의 양산 픽업 트럭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진정한 전설은 금속공학에 있습니다. 이 픽업 트럭의 셰시는 당시 하프톤 픽업 트럭보다 훨씬 두꺼운 강철을 사용한 대량 엔지니어링 부품입니다. 전통 브랜드가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동안 인터내셔널은 산업용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 회사의 엔진은 인터내셔널의 전설적인 V 시리즈 스몰 블록과 마찬가지로 픽업 트럭용으로 개조된 중형 트럭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들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재조립이 가능한 매우 두꺼운 실린더 벽과 배결등 아래 하루 종일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트래블렛을 소유한다는 것은 작업 도구가 현장에서 아무리 사용되더라도 절대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진 철제 부품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14번 지프-J10 글래디에이터 대장. 지프-J10은 수십 년간의 군사 경험을 민간 플랫폼으로 정제한 결과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초 버전으로 잘 알려진 이 트럭은 당시 가장 견고한 샤에시 구조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1970년대 후반 플라스틱 부품과 얇은 바디 패널을 도입하기 시작한 픽업과 달리 J10은 견고한 금속 구조를 유지하며 모든 움직임에서 무겁고 의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괴물의 핵심은 보통 AMC 360 엔진으로 저속 토크를 향한 직렬팔 기통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스프린트에서 승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도로가 없는 지형을 가로질러 막대한 하중을 옮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극심한 샤엣이 비틀림을 균열 없이 견디는 능력은 전설적입니다. 당시 쿼드라 트랙 전륜구동 시스템은 경쟁 차량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인 능력을 제공한 최초의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단순히 복고풍 미학을 가진 예쁜 얼굴이 아니라 40년간의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키를 돌리면 기계가 여전히 반응이 잘 되도록 대형 변속기 부품을 사용한 화물 적재함 탱크입니다. 13번 쉐보레시 디에즈 액션 라인. 1967년부터 1972년까지 쉐보레는 많은 정비사들이 기계적 단순성의 황금기로 여기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에 C10 시리즈는 수명에 있어 적을수록 더 좋다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트럭들은 미적으로 아름답지만 진짜 강점은 파워트레인에 있습니다. 250 입방인치 직렬 6기통 엔진은 그 사람이 설계한 엔진 중 가장 유지보수가 쉬운 엔진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엔진은 엔진룸 내에 넓은 작업 공간을 갖추고 있어 어떤 소유자도 간단한 조정과 수리를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복잡함의 부족이 그가 시간에 맞서는 방패가 된다. 고장 날 수 있는 컴퓨터도 없고 잘못된 수치를 알려주는 산소 센서도 없으며 복잡한 주사 시스템도 없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도
순수 카뷰레이션과 기계적 점화가 작동합니다. 셰시는 가로단원 설계를 사용해 시골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조종석 부착 지점에 스트레스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적인 구조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트럭은 깨끗한 액체를 유지하면 내부 블록에 큰 개입 없이도 100년간 운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번 마스다 B 시리즈와 포드 쿠리어. 1970년대에 일본 공학은 전 세계에 정밀함의 교훈을 주기 시작했고, 포드 쿠리어로도 판매된 마스다 B 시리즈는 그 혁명에 살아있는 증거다. 이 컴팩트한 픽업은 8기통 엔진과 거대한 크기가 없어도 파괴 불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그 불멸의 비밀은 주조 품질과 내부 공차의 정밀함에 있습니다. 마스다의 F 시리즈 엔진은 기계적 효율성의 걸작입니다. 이들은 매우 부드럽게 회전하는 작은 엔진이며 수십만 킬로미터 후에도 내부 금속 마모를 최소화하는 고압 윤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픽업 트럭이 무력에 의존했던 반면 마스다는 재료의 품질에 의존했다. 서스펜션과 조향 부품은 그리스가 잘 바르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이 트럭들은 여전히 농장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현대 트럭도 떨릴 만한 주행거리계 표시 수치를 갖추고 있어 70년대 일본의 고정밀 공학이 대부분의 소유자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음을 증명합니다. 11번째, 다치 파워 외건 1세대. 전투 차량에서 민간 도구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한 대의 차량이 있다면 바로 1세대 다치 파워 외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다치는 귀환하는 병사들도 전선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는 경픽업 트럭이 아니라 픽업 박스가 설치된 중형 트럭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칠다고 여기는 모든 것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파워 외건의 엔지니어링은 순수한 무력입니다. 차축과 변속 시스템은 소형 기관체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섬세한 요소가 없습니다. 엑셀은 주철 하우징을 가진 대형 유닛으로 현대 픽업 트럭의 차체가 휘어질 정도의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수동과 기계식으로 견고한 강철 레버를 사용해 사실상 깨지지 않는 트랜스퍼 케이스에 직접 연결됩니다. 플랫헤드 6기통 엔진은 단순함의 유물로 저품질 휘발유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유지보수가 부실해도 계속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트럭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으며 깨끗한 지형에서의 적재 및 견인 능력은 오늘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10번 닷선 620 릴 허슬러. 1970년대 동안 미국 브랜드들이 크기에 집중하는 동안 패순 후에 닛산이 되밀큰 기계적 불멸성이 부피가 아닌 금속공학에 달려있음을 증명하기로 결정했다. 다츠 웨기비시 애정 어린 별명인 릴 허슬러는 중장비 컴팩트 엔지니어링의 완벽한 예입니다. 이 트럭은 크기가 부족하지만 구조적 완전성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이 전설의 근간은 L 시리즈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4기통 설계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철 블록 위에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헤드를 사용하여 뛰어난 열 방출과 극도의 내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크랭크샤프트와 커넥팅 로드 같은 내부 부품은 매우 엄격한 공차 기준에 맞게 단조되어 엔진을 한 번도 열지 않고 50만 킬로미터를 넘긴 차량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6번째 차는 또한 경쟁 모델보다 더 편안하면서도 강성을 희생하지 않는 실내 및 셰시 혁신을 도입했다. 이 픽업 트럭은
일본의 작업용 도구가 가장 혹독한 사막이나 산악 환경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매일 아침 첫날처럼 계속 발사할 수 있음을 세계에 증명했다. 9번 포드 F 백슬릭 60스와 엔진 스백. 1960년대의 포드 FC에는 상징적인 디자인의 작품이지만 자동차 불멸의 역사에서 진정한 중요성은 보닛 아래에 착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무렵 포드는 많은 베테랑 정비사들이 브랜드 역사상 최고의 중장비 엔진이라고 부르는 300기통 직렬 6기통 엔진을 완성했습니다. 이 엔진은 단순한 동력권이 아니라 산업 내구성의 기념비입니다. 보통 더 복잡한 8기통 엔진과 달리 300기통 직렬 6기통 엔진은 내부 힘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구성을 사용합니다. 타이밍 체인이나 타이밍 벨트가 없습니다. 대신 강철 기어를 사용해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동기화합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현대 엔진에서 가장 흔한 고장 지점이 제거됩니다. 이 블록은 거대하며 7개의 주요 베어링을 갖추고 있어 최대 하중에서도 열 변형 없이 최대 하중에서도 몇 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토크 전달은 거의 즉각적이며 매우 낮은 RPM에서 이루어져 엔진이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도의 FCN에 셰시도 견고하며 트윈 아이빔 전륜 서스펜션을 사용해 앞바퀴 움직임을 분리해 비포장 도로에서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셰시와 엔진의 조합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8번 토요타 힐럭스 2세대와 3세대. 토요타 하이럭스가 죽지 않는 트럭이라는 평판은 텔레비전 발명이나 열성 팬들의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비용 절감보다 물리적 무결성을 우선시한 엔지니어링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열린 채널에서 녹이 쌓이고 휘어질 수 있는 시 이 섹션 셰시를 사용한 반면 토요타는 이 하이럭스 세대에 폐쇄형 또는 박스형 셰시를 장착했습니다. 이 구조는 훨씬 더 강하고 비틀림에 더 강해 지형이 금속을 실제로 비틀려는 도로에서 극심한 과부하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엔진 내부에는 18ERE와 22RE 엔진의 진화가 있으며 이는 전설적인 22ERE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 엔진의 물리 원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엔진은 긴 스트로크를 가진 4기통 설계로 저회전에서 일정한 토크를 발생시켜 마찰 마모를 줄입니다. 하지만 22년형 ERER을 그 시대의 다른 어떤 엔진과 진정으로 구분짓는 것은 바로 그 열에 대한 내성입니다. 주철 블록에는 대형 냉각 덕트가 있습니다. 크랭크 케이스에 구멍이 나면서 오일이 손실된 유닛이 내부 부품의 팽창 허용성이 매우 낮아 수십 킬로미터 동안 계속 운행된 사례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계적 보험입니다. 7번 쉐보레 실버라도와 GMC 시에라 스퀘어 바디.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셰시로 평가받는 스퀘어 바디 시리즈를 생산했습니다. 이 픽업의 천재성은 모듈식 단순함에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접근 가능하고 수리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의 핵심은 스몰 블록 엔진 350입니다. 350은 8기통 V 자형 엔진으로 이 시기에 기술적 완성도를 달성했습니다. 밸브 투 헤드 설계와 고압 윤활 시스템 덕분에 심한 기울기점에서도 모든 움직이는 부품이 일정한 흐름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엔진은 수십 년간의 중장비 사용 후에도 압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이 동력 장치에 보완하기 위해 쉐보레는 400번째
터보 하이드라매틱 변속기를 장착했습니다. 이 자동 변속기는 매우 견고해서 원래 중장비 트럭과 대량 럭셔리 차량에 사용되었습니다. 조절할 밴드가 없고 경화된 강철 행성 기어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유압 고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밸브 본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351 박스 400이 달린 스퀘어 바디는 본질적으로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전쟁 탱크입니다. 6번 다찌램 15250 1세대. 커민스라는 이름이 다찌와 동의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 브랜드는 이미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트럭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1세대 램의 115번째와 250번째 시리즈는 6기통 및 8기통 매그넘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주철 블록들은 크라이슬러의 LAI 아키텍처의 최종 진화형으로 현대 기준으로는 우스꽝스러운 안전 여유를 가진 엔진 계열입니다. 매그넘 엔진의 설계는 공기 흐름 효율과 밸브 트레인의 견고함에 중점을 둡니다. 흡기 매니폴드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현대 엔진과 달리 매그넘의 모든 부품은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샤프트는 수술처럼 정밀하게 균형을 맞추어 수년간 금속을 피로하게 만드는 진동을 제거합니다. 이 트럭들의 정의 시스템은 기본적이었지만 극심한 습도와 먼지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다찌들이 농경지나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끊임없이 사용된 오리지널 엔진을 사용해 한 번도 수리가 필요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기계들은 잘 주조된 처리, 시간의 흐름에 맞서 가장 좋은 동반자임을 증명하는 기계입니다. 5번 포드 250 하이보이. 1967년부터 1977년대 중반까지 생산된 250대의 포드는 하이보이로 알려진 컬트적인 물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과장된 키가 미적 장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순전히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포드는 분리된 트랜스퍼 케이스를 가진 변속기 아키텍처를 사용했으며 특히 PE200.5의 유닛이 특징이었습니다. 즉, 트랜스퍼 케이스는 변속기에 부착되지 않고 셰시 내부의 더 뒤쪽에 위치하며 작은 중간 드라이브 샤프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성은 서스펜션이 매우 높게 위치하여 앞 드라이브 샤프트가 엔진 부품 아래를 통과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연한 결과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애물 제거 능력을 가진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NAP205는 전부 강철 기어로 만들어진 트랜스퍼 케이스로 체인을 늘리거나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치는 현대 사륜구동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토크 수준을 견딜 수 있는 공학 장비입니다. 두꺼운 탄소강 셰시와 고강도 축과 결합되어 하이보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이 험난한 지형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작업용 도구입니다. 4번 메르세데스 벤츠 유니모그 시리즈 404와 406. 기술적으로는 범용 모터 구동 장비이지만 고전 시리즈에서 유니모그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궁극의 픽업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유니모그에 적용된 독일 공학은 연료 효율이나 사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무적성을 위한 것입니다. 유니모그의 모든 나사, 베어링, 기어는 이론 물리학이 요구하는 크기의 3배에 달합니다. 유니모그를 전설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포털 축입니다. 엑셀이 바퀴 중심에 도달하는 대신 상단에 도달하며 허브 내부의 감속 기어로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상구와 토크 증폭이 높아져 가득 찬 짐으로 돌벽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구동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디젤 엔진은 몇 주 동안 연속 작동하도록 설계된 저회전 엔진입니다. 셰시는 설계상 유연하여 4바퀴 모두가 가장 극단적인 축 교차에서도 지면 접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플라스틱이 없고
각 레버가 중요한 기능을 가지며 내구성이 수년이 아닌 세대 단위로 측정되는 기계입니다. 이는 불가능한 조건에서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기계공학의 근본위입니다. 세 번째, 토요타 랜드크루저 FJ4-5 픽업 트럭.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존을 정의한 차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 토요타 랜드크루저라는 이름이 필연적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호주 광산, 사하라 사막, 안데스 커피 농장에서 근본 위제로 자리 잡은 것은 픽업 버전, 특히 FZ45 시리즈입니다. 이 기술이 지배적인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기계적 경호성을 다른 어떤 지표보다 우선시하는 설계 철학 때문입니다. 이 괴물의 핵심은 F 시리즈 엔진입니다. 이 직렬 6기통 블록은 지금까지 주조된 엔지니어링 중 가장 견고한 부품 중 하나입니다. 롱스트로크 설계는 매우 낮은 회전수에서 토크를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바위나 깊은 진을 위해서도 엔진에 열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수동 변속기는 열을 매우 잘 방출하고 내부 기어를 극심한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주철 하우징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이나 습기로 인해 고장날 수 있는 복잡한 센서나 전자 모듈은 없습니다. FJ4 외선은 운전자와 구동장치 사이의 연결이 순전히 기계적입니다. 이 기계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본 도구만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기계이며 이것이 무거운 오프로드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의 정의다. 이번 포드 에페 15200 블루즈. 1980년부터 1986년 사이에는 포드의 블루즈 세대가 탄생했는데 이 디자인은 총실용성과 일상 사용 시 점차 수용 가능한 편안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럭들을 내구성의 올림푸스로 끌어올린 것은 인터내셔널 하비스터에서 제조한 DI6.9 디젤 엔진의 도입입니다. 이 엔진은 현대전력의 정신적 조상이지만 현재 시스템에 취약함은 없다. 6.9i DI는 터보차저를 사용하지 않는 간접 분사 엔진입니다. 터보의 추가 압력이 없기 때문에 크랭크축과 커넥팅 로드 같은 내부 부품은 엄청난 안전 여유를 가지고 작동합니다. 이 엔진은 자연 호흡을 하는 엔진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저품질 디젤 연료를 불평 없이 연소할 수 있습니다. 블록 설계는 매우 두꺼운 실린더 벽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열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엔진과 함께 포드는 차량 무게에 비해 과도한 단화 엑셀과 보그 워너 트랜스퍼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블루즈는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니라 포드가 가족이 평생 사야 할 마지막 자산이 되도록 차량을 만들었던 시대를 증명하는 차입니다. 1번 다찌레 미만 53,500 커민스 12 밸브. 우리는 많은 정비사와 수집가들이 작업용 트럭의 성배라고 부르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3년 사이의 다찌는 픽업 트럭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트럭 셰시에 중장비 트럭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설적인 커민스 6BT 12밸브 변속기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픽업 트럭 전용 엔진을 설계한 반면 커민스는 발정이 선박 배송 트럭에서 24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용 엔진을 납품했습니다. 6기통 BT는 단일 암석 조각에서 조각된 듯한 철제 블록을 가진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이 장치는 늘어날 수 있는 타이밍 체인이나 끊어질 수 있는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강철 기어를 사용합니다. 기계식 연료 분사 시스템은 매우 단순해서 차량의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나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오일과 필터 교체만 기본적인 예방 정비만 해도 대대적인 재조립 없이 100만 마일을 넘는 주행을 반복하는 엔진입니다.
다찌의 차체는 녹슬거나 내부가 햇볕에 부서질 수 있지만 커민스 엔진은 첫 시도에 계속 작동하며 대륙을 가로질러 수톤의 화물을 견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기계적 불멸의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이 기계들을 리뷰할 때 감탄과 향수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 산업에서 사라진 듯한 공학 철학의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철과 원초의 토크 시대에서 플라스틱과 계획된 노후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배는 더 빠르고 더 편안하며 스크린이 가득하지만 절대 떠나지 않는 삶의 동반자 같은 존재의 그 여질은 사라졌습니다.